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버, 그리고 여론조사, 또 언론노조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특히나 이 탄핵 정국의 여론 조성에 굉장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3월 4일 토요일 이때도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양쪽이 또 있었죠. 근데 태극기 집회가 3월 1일 날 사상 최대의 인파로 그야말로 최대 집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3일 후에 하니까 인원이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제 많았지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3월 1일이나 버금버금 갔다 이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3월 1일보다 더 나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서로 좀 달랐습니다. 3월 1일은 서울역부터 해서 남대문 그리고 서울광장 시청 앞입니다. 그쪽하고 세종로 쪽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옆에 세종문화회관 그 바로 옆에 서울공원까지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 공원까지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종로 1가 2가 3가 쪽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종로 쪽하고 광화문 쪽에는 안 하고 을지로 1가 2가 3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 면적은 또 굉장히 역시 넓었어요. 장소만 조금 변동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인원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3월 4일 이때가 중요해서 또 많이들 나왔겠지만은 그래서 잠깐 여기서 현재 도대체 동향은 어떤가 이거 언뜻 한번 살피고 아까 말한 네이버 그리고 여론조사 언론기관 그 언론노조 이 부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탄기국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탄기국 회장이 권영애 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단식한다 그러죠. 그리고 대변인 정강용 씨 이 사진을 보고 또 연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럴 때 비장함이 깊이 묻어나고 있어요. 비장함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우려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만큼 묻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낙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대로 법대로 판결할 거다 믿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각하 기각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지만은 이제 워낙에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여차하면 정치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향은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생각해 놓으세요. 탄기국 대변인 정강용 씨 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날 그때는 자동으로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구호가 없답니다. 지금까지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구호 자체가 이제 없다는 거죠. 물론 구호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는 의미가 뭐겠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언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 이외에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그건 바로 네이버나 이런 다음 이런 포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주로 신문을 구독하고
방송을 틀어서 직접 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 신문 구독 거의 많이 안 하죠. 특히 젊은 층 안 하죠. 신문 발행 부수가 가장 많다는 조선일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지면으로 제작해 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시절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생을 하겠습니까? 모두 인터넷에서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자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란 건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 들어갑니까? 결국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죠. 우리나라 가장 막강한 네이버 포털 다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또 네이버 메인 뉴스 이런 난에 언론 매체들이 쭉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정치하면 순번대로 쭉 기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먼저 눌러보게 됩니까? 맨 위에 눈에 딱 띄인 거 그거 눌러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순위 위에 떠냐 아래 처박혀 있느냐 이것이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거죠. 그거 왜냐? 클릭수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야 그래야 광고가 들어오고 또 광고비가 비싸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이버 순위에서 저 아래로 밀려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빠지는 거죠. 아무리 단독 보도라고 취재하고 해가지고 해 올려도 저 다른 기사에 밀려버린다 이거죠. 그럼 정말 기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순위 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언론사의 불만도 가지각색이죠. 정치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도 보는데 물론 네이버 측에서는 절대로 순위 조작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순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또 사람이 검토해 가지고 배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배치하는 사람은 마음이 작용 안 할 수가 없겠지요. 특히나 지금 같은 탄핵 정국 이런 데서는 그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아닐 때는 또 언론사의 어떤 성향 따라서 같은 값이면 이 기사를 상위에 넣어주고 저 기사를 내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봐져요. 근데 물론 네이버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모두 원칙 속에서 지켜서 한다 이러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이 많고 또 오늘 네이버 본사가 분당에 있잖아요. 거기서 또 시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사가 순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는 엄청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가 눌러보는 기사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 있느냐. 기사마다 댓글이 달리고 거기는 추천이 걸립니다. 추천. 그건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 저 인기 댓글에 가지고 순위가 저 위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이거 여론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심지어는 기사를 쓴 기자도 그걸 보고 글 쓰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평이 나쁘면은 그 기사 계속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추천이 또 조작되고 있다 예로부터 그렇게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조작되는가? 그 프로그램으로 조작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나 북한 사이버 부대 이들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조작한다. 이 말이 옛날부터 많습니다. 어떤 기사 딱 뜨면 수백 개 추천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기사를 쓰고 다른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일시에 추천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프로그램까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막으려면 네이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네이버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IP를 다 막을 수는 없고
그럼 특별히 추천이 많이 시도되고 또 그런 조작이 늘 따르는 걸 통계적으로 뽑아서 그런 IP는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가 최소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작 의심이 가는 건 그 IP는 막아줘야죠. 물론 또 그래야 하면 또 우회해서 또 오고 그러겠지만 그렇거나 저렇거나 자동으로 막아야죠. 이런 노력을 네이버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건 그렇고 문제는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 보도, 촛불 집회 보도 이게 나갈 때 태극기 집회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커도 그것이 기사가 저 아래 밀려버릴 수도 있고 촛불 집회 그 인원이 적게 나와도 항상 위에 뜰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눌러서 보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자꾸 눌러보면 이제 순위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어떤 관리자의 마음이 관여돼 가지고 조작되지 않냐 이런 의심이 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이버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정부에서나 여타 이제 기관에서는 이 독점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독점이 안 되게끔 어떤 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조작 같은 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자료를 항상 요청해서 그 부분을 살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세무조사하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로 구글 이야기 해볼까요? 구글은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할 때 검색률이 뭐 2%도 제대로 안 돼서 아니 한참 동안 그랬어요. 한 상륙하고 10년 동안도 2%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구글은 모든 문서 하나하나 제목에서부터 그 페이지까지 다 긁어들이죠. 검색 로봇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순위가 결정돼가지고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이 노력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력을 했죠.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보완해가면서 또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글은 직원 수가 굉장히 적지요. 그 규모에 비해서 모두 자동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꾸 보완을 거듭하죠. 그 역사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색 무슨 포털 이런 데서는 그와 같은 구글처럼은 참 어렵지요. 거기 또 엄청난 돈이 투자 시간이 투자돼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하는데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제 구글도 그와 같은 방식을 알아가지고 또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순위 조작한 프로그램들이 또 시도되지요. 약점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문서를 상위에 랭크되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벌써 포털에도 수도 없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돈을 주면은 인기 검색어 이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클릭수를 튕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거는 예로부터 쭉 있었고 또 구글 같은 데도 그런 걸 시도를 해요. 구글이 자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상위 랭크 시키는지 그것을 깨뚫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또 그러면 구글에서는 그 방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위 랭크한다 이런 걸 공개는 해도 다 공개는 안 하죠. 비밀로 놔두는 거죠. 아무튼 양지르 문서를 작성하면 상위에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 게임이 안 되도록 이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네이버가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금 기관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도 아닌데 그 어떤 언론사 이외에 모든 언론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국민 여론에 심각한 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게 또 뭡니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이번에 탄핵 정국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다.
5%다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탄핵 찬성이 50%다 70%다 그래요. 이게 나오는데 이 선거 때마다 또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안 맞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기사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로 뭘 하는 걸 금지했다 그런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이것이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선거나 국가 정책의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아예 채택 안 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하되 그 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응답 잘하는 사람만 500명, 1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응답률을 그럼 높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금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률이 30% 이상 되지 않은 건 발표 금지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응답률이 50%, 100%라도 늘 하던 사람한테 전화 잘 받아주는 곳에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전화번호 해가지고 응답률이 30% 미만은 발표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전화 여론조사를 금지시키고 현장 여론조사를 하게끔 만들어도 되죠. 예를 들자면 각계각층이 많이 모이는 곳 선정을 하는 거죠. 공항, 역, 고속버스 터미널, 지방마다 그리고 시장에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전부 사용하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층층이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것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문구 같은 거 철저히 검사받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론조사 자체 채택을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서라도. 언론노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언론노조. 예전에는 언론사마다 보도 특징이 있었어요. 서로 좌든 우든 뭔가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보수 색채도 있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언론노조는 그럼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가 보니까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민주노총에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이런 이름으로 아마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노총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연맹이나 조합이나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언뜻 볼까요?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이 전공노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전국 교수노동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거는 아마 전교조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런 경우는 쇠를 다루는 그런 자동차나 뭐 이런 노조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전국 금속노동조합일 겁니다. 아마 전국 대학노동조합, 전국 민간서비스노동조합, 전국 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굉장히 많네요.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 여성노동조합연맹, MBC 방송국이 노조가 세 그룹이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각기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곧 복수 노조 설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언론, 방송 모든 기관들도 좀 각기 다른 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 이 이름 하에 많은 언론기관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확장성이 굉장히 이제 큰 노조가 바로 언론 노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확장성.
그러니까 여러 언론기관들이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고 그 언론노조가 또 민노총에 가입돼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에는 편집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에서 어느 정도 편집권을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언론기관의 보도 성향이 완전히 다르리라 봐져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기관에는 아직 노조가 편집권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일단 밑에서 일하는 경우 취재하고 촬영하고 모든 부분은 결국 노조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를 쓰고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도 성향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언론노조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언론사들이 이 언론노조에 가입이 많이 돼 있는데요. 어떤 언론사가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충 훑어보니까 거의 모든 언론사 방송 다 가입돼 있네요. 경향신문, 국민일보, 뉴스이즈,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아시아경제연합, 뉴스, 일간스포츠,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헤럴드 미디어, 전자신문. 또 지역신문도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등등 해서 경남, 부산으로, 영남으로, 인천으로, 전남으로, 충청으로, 대전으로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또 주간지, 전문지, 인터넷 이쪽도 많이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마이뉴스, 시사인 여기도 다 가입돼 있네요. 또 미디어 오늘, 매일노동뉴스, 이거 특이하게도 불교신문도 가입돼 있네요. 코리아 타임즈, 기독교 타임즈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방송은 어떨까요? 방송도 KBS 분해, MBC 분해, SBS 분해, 아리랑 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CBS는 각 지역,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지역도 다 가입돼 있네요. 그러니까 큰 방송사는 서울에 이제 본사가 있고 또 지방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지방은 또 따로따로 가입돼 있는 거 보니까 가입 안 된 것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KBS 거의 가입되어 있는가 봅니다. 강원지부, 전북지부, 경남지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MBC도 보니까 지방 거의 다 가입되어 있네요. 물론 그 지방 가입 안 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SBS 또 지역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경기방송, 강주방송, 대구방송 이와 같이 다 가입되어 있네요. 아무튼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가입되어 있고 또 언론 유관단체 있습니다. 관련 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도 가입되어 있네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 재단지부, 저작권위원회, 이거 특이하네요. 저작권위원회도 가입되어 있네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기자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에 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노조 주요 활동이라든가 창립 시기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원래 1988년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이런 이름으로 창립되고 초대위원장의 권영길 씨가 되는군요. 권영길 씨는 민노당의 당 대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두 잘 알 겁니다. 권영길 씨 하면은 그때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2000년에 와서 언론 노동 연맹에서 조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는 초대위원장이 최문순 씨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 위원장도 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바로 언론 노련을 계승한 것이 현재 언론 노조, 그러니까 전국 언론 노동조합입니다. 1기는 최문순 위원장 그리고 김용백 위원장이었고 8기 지금까지는 김한균 위원장의 MBC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언론노조 홈페이지 보니까 팝업창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해가지고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한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날 해가지고 3월 4일 광화문 광장. 자, 그리고 성명 논평을 한번 봅시다. 종편 선거 방송 허용을 철회하라. 그 다음에 또 탄핵 정권은 방통위원 선출을 당장 중단하라. 또 세월호 보도 통제한 건 노조 검찰 징역 구형 웬 말인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기자회견문 해가지고 국회 미방에는 언론장악 방지법 당장 처리하라.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특검법 연장과 개혁 입법 처리뿐이다. 이런 것도 있고 공영방송 MBC에 박근혜가 낙점한 언론장악 청부 사장 절대 안 된다. 이런 회견문도 있습니다. 또 성명에 방시민원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청부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에 MBC 사장 뽑나 언론장악 구역자 뽑나 이런 것도 있고요. 성명 논평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회는 주저 말고 특검 연장법 통과에 나서라.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아,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게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여차하면 정치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향은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생각해 놓으세요. 방기국 대변인 정강용 씨 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날 그때는 자동으로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구호가 없답니다. 지금까지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이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구호 자체가 이제 없다는 거죠. 물론 구호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그때는 의미가 뭐겠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언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 이외에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그건 바로 네이버나 이런 다음 이런 포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주로 신문을 구독하고 방송을 틀어서 직접 보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요즘 신문 구독 거의 많이 안 하죠. 특히 젊은 층 안 하죠. 신문 발행 부수가 가장 많다는 조선일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지면으로 제작해 가지고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시절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생을 하겠습니까? 모두 인터넷에서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자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란 건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 들어갑니까? 결국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죠. 우리나라 가장 막강한 네이버 포털 다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또 네이버 메인 뉴스 이런 난에 언론 매체들이 쭉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정치하면 순번대로 쭉 기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먼저 눌러보게 됩니까? 맨 위에 눈에 딱 띄인 거 그거 눌러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순위 위에 떠냐 아래 처박혀 있느냐 이것이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거죠. 그거 왜냐? 클릭수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야 그래야 광고가 들어오고 또 광고비가 비싸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이버 순위에서 저 아래로 밀려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빠지는 거죠. 아무리 단독 보도라고 취재하고 해가지고 해 올려도 저 다른 기사에 밀려버린다 이거죠. 그럼 정말 기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점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문서를 상위에 랭크되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벌써 포털에도 수도 없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돈을 주면은 인기 검색어 이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클릭수를 튕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거는 예로부터 쭉 있었고 또 구글 같은 데도 그런 걸 시도를 해요. 구글이 자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상위 랭크 시키는지 그것을 깨뚫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또 그러면 구글에서는 그 방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위 랭크한다 이런 걸 공개는 해도 다 공개는 안 하죠. 비밀로 놔두는 거죠. 아무튼 양지르 문서를 작성하면 상위에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 게임이 안 되도록 이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네이버가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금 기관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도 아닌데 그 어떤 언론사 이외에 모든 언론사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국민 여론에 심각한 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게 또 뭡니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이번에 탄핵 정국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다, 5%다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탄핵 찬성이 50%다, 70%다 그래요. 이게 나오는데 이 선거 때마다 또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안 맞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기사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로 뭘 하는 걸 금지했다. 그런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이것이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선거나 국가 정책의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아예 채택 안 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하되 그 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응답 잘하는 사람만 500명, 1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응답률을 그럼 높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금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률이 30% 이상 되지 않은 건 발표 금지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성명 논평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회에는 주저 말고 특검 연장법 통과에 나서라.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씁니까? 지금도 탄핵 찬성이 50%다, 70%다 그래요. 이게 나오는데 이 선거 때마다 또 여론조사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안 맞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어떤 기사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로 뭘 하는 걸 금지했다. 그런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이것이 평상시는 괜찮지만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선거나 국가 정책의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아예 채택 안 하게 이렇게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론조사를 하되 그 여론조사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응답 잘하는 사람만 500명, 1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게 응답률을 그럼 높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금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률이 30% 이상 되지 않은 건 발표 금지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응답률이 50%, 100%라도 늘 하던 사람한테 전화 잘 받아주는 곳에 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전화번호 해가지고 응답률이 30% 미만은 발표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전화 여론조사를 금지시키고 현장 여론조사를 하게끔 만들어도 되죠. 예를 들자면 각계각층이 많이 모이는 곳 선정을 하는 거죠. 공항, 역, 고속버스 터미널, 지방마다. 그리고 시장에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전부 사용하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층층이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곳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문구 같은 거 철저히 검사받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론조사 자체 채택을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서라도. 언론노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언론노조. 예전에는 언론사마다 보도 특징이 있었어요. 서로 좌든 우든 뭔가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떤 언론사는 보수 색채도 있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언론노조, 전자신문, 또 지역신문도 뭐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등등 해서 경남, 부산으로, 영남으로, 인천으로, 전남으로, 충청으로, 대전으로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또 주간지, 전문지, 인터넷 이쪽도 많이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마이뉴스, 시사인 여기도 다 가입돼 있네요. 또 미디어 오늘, 매일노동뉴스, 이거 특이하게도 불교신문도 가입돼 있네요. 코리아 타임즈, 기독교 타임즈 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방송은 어떨까요? 방송도 KBS 분해, MBC 분해, SBS 분해, 아리랑 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CBS는 각 지역,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지역도 다 가입돼 있네요. 그러니까 큰 방송사는 서울에 이제 본사가 있고 또 지방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지방은 또 따로따로 가입돼 있는 거 보니까 가입 안 된 것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KBS 거의 가입돼 있는가 봅니다. 강원지부, 전북지부, 경남지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MBC도 보니까 지방 거의 다 가입돼 있네요. 물론 그 지방 가입 안 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SBS 또 지역 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경기방송, 강주방송, 대구방송 이와 같이 다 가입돼 있네요. 아무튼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가입돼 있고, 또 언론 유관단체 있습니다. 관련 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도 가입돼 있네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 재단지부, 저작권위원회, 이거 특이하네요. 저작권위원회도 가입돼 있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기자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에 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노조
주요 활동이라든가 창립 시기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원래 1988년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이런 이름으로 창립되고 초대위원장의 권영길 씨가 되는군요. 권영길 씨는 민노당의 당 대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두 잘 알 겁니다. 권영길 씨 하면은 그때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2000년에 와서 언론 노동 연맹에서 조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노미일보 등등 해서 경남 저 부산으로 영남으로 인천으로 전남으로 충청으로 대전으로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또 주간지, 전문지, 인터넷 이쪽도 많이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마이뉴스, 시사인 여기도 다 가입돼 있네요. 또 미디어 오늘, 매일노동뉴스 이거 특이하게도 불교 신문도 가입돼 있네요. 코리아 타임즈, 기독교 타임즈 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방송은 어떨까요? 방송도 KBS 분해, MBC 분해, SBS 분해, 아리랑 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CBS는 각 지역,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지역도 다 가입돼 있네요. 그러니까 큰 방송사는 서울에 이제 본사가 있고 또 지방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 지방은 또 따로따로 가입돼 있는 거 보니까 가입 안 된 것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KBS 거의 가입돼 있는가 봅니다. 강원지부, 전북지부, 경남지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MBC도 보니까 지방 거의 다 가입돼 있네요. 물론 그 지방 가입 안 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SBS 또 지역 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경기방송, 강주방송, 대구방송 이와 같이 다 가입돼 있네요. 아무튼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가입돼 있고 또 언론 유관단체 있습니다. 관련 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도 가입돼 있네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 재단지부, 저작권위원회, 이거 특이하네요. 저작권위원회도 가입돼 있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기자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에 또 가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노조 주요 활동이라든가 창립 시기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원래 1988년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이런 이름으로 창립되고 초대위원장의 권영길 씨가 되는군요. 권영길 씨는 민노당의 당 대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두 잘 알 겁니다. 권영길 씨 하면은 그때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2000년에 와서 언론 노동 연맹에서 조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때는 초대위원장이 최문순 씨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3월 1일보다 더 나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소가 서로 좀 달랐습니다. 3월 1일은 서울역부터 해서 남대문 그리고 서울광장 시청 앞입니다. 그쪽하고 세종로 쪽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옆에 세종문화회관 그 바로 옆에 서울공원까지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 공원까지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종로 1가 2가 3가 쪽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종로 쪽하고 광화문 쪽에는 안 하고 을지로 1가 2가 3가 여기서 이루어졌죠. 그 면적은 또 굉장히 역시 넓었어요. 장소만 조금 변동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인원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3월 4일 이때가 중요해서 또 많이들 나왔겠지만은 그래서 잠깐 여기서 현재 도대체 동향은 어떤가 이거 언뜻 한번 살피고 아까 말한 네이버 그리고 여론조사 언론기관 그 언론노조 이 부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탄기국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탄기국 회장이 권영애 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단식한다 그러죠. 그리고 대변인 정강용 씨, 이 사진을 보고 또 연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럴 때 비장함이 깊이 묻어나고 있어요. 비장함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우려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만큼 묻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낙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대로 법대로 판결할 거다 믿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각하 기각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지만은 이제 워낙에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여차하면 정치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향은 그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생각해 놓으세요. 단기국 대변인 정강용 씨 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날 그때는 자동으로 태극기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구호가 없답니다.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